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청년들을 떠올리면 활기차고 트렌디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중국 청년들은 중국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많은 사람이 광둥성 선전 룽화 버스 정류장 광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많은 사람이 노숙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이 광장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자막에는 올해 실업률이 예년보다 높아져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류장이나 공원, 광장 가릴 것 없이 노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무섭고 상상도 하기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네티즌이 선전 룽화 버스 정류장 광장 근처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청년이 땅에 앉아 팔을 베고 잠을 자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6월 29일 X 플랫폼 네티즌 진상미디어는 6월 25일에 청년들이 다리 밑에서 자며 공장 채용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은 현재 장수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머물고 있으며 시간당 13에서 14위안, 한화약 2,500원에서 2,600원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는데 무력감을 느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대신 모든 길은 소와 말이 되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哪专业都一样吧？应该不一样吧？这那不是有一句话说得好吗？说那个条条大路是从牛马是吧？不是条条大路做牛马。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를 찾는 어려움은 젊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무력감을 느끼며 그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 2월에 촬영됐으며 젊은 여자와 몇몇 젊은이들이 지하도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며 아마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거리에서 잠자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많은 광동 공장이 문을 닫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져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21일은 중국의 음력 설날 전날로 중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외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광둥성 뚱관 창안진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거리에서 잠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相当高啊，那家是到处都是家呀，随便哪嘎达看着有过新年的人呢。过新年的方式真是与众不同啊，天当被地当床啊。唉，只是我不知道说点什么呢，是啥也不像，心堵得慌啊。 또한 일부 청년들은 좀 더 나은 장소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영화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2023년 1월에 촬영된 것으로 집이 없는 청년들이 영화관에서 29.9위안 한화약 5,700원을 내고 3시간 동안 유랑지구2 영화가 상영되는 가운데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2023년 3월 한때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던 선전거리에 많은 사람이 노숙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는 해외 주문 감소로 실업자가 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자막에 선전에서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쓰라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3년 5월 온라인에 퍼진 한 영상에는 청년들이 집이 없어 광둥 뚱관에 있는 파이프 안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这里是东莞的一个镇啊，这里住着好多这个流浪的年轻人啊，住在这种管道里面，过着这个属人的生活。 경제난으로 길거리나 지하도 등에서 노숙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중국 당국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잠자는 권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광동 경찰들은 다리 밑과 다른 모든 노숙자의 피난처 장소에 가서 노숙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2023년 12월에 지하도에서 잠을 자던 청년들이 자신의 친구를 들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미국의 노숙자들도 최소한 살 길은 남겨줍니다. 라고 남겼고, 또 다른 네티즌은 도시 외곽에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지어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부나 경찰을 비난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도 하다니. 이 영상은 2022년 4월 상하이가 봉쇄된 후 많은 외지 노동자가 상하이 거리로 내몰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하이 공항과 역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상하이를 떠나는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5월 장수성 쉬저우에서 일부 실업 청년들이 여관비를 아끼기 위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은 중국인들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봉쇄 정책으로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많은 외국 자본이 철수했으며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은 연애도 결혼도 집도 아이도 낳지 않는 사불 청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안정되면 결혼 준비를 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4년 6월에 발표된 2024년 대학생 취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중 48%만이 비공식 채용 통지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많은 명문대학 졸업생들조차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없는 청년들은 대부분 공장에 들어가지만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자며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실업은 청년들을 짓누르는 마지막 한 줄기 지푸라기이다. 제 친구가 실업 상태에 빠졌는데 겨우 28살이다.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는 1살이다. 결혼할 때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빚을 졌다. 집 담보 대출과 차 대출만 매달 5천 위안, 한화약 95만 원이다. 2달 전 저에게 3천 위안, 한화약 57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집 담보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해 나는 빌려주었다. 이번 달에 그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고 한다. 그는 그저 일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작은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고 대도시로 갈 여비와 숙박비조차 없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라서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의 생활은 너무나 어렵다. 지금 배달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사람이 실직하여 모두 배달 일을 하고 있다. 배달 주문도 줄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 80위안을 벌면 많이 번다고 했다. 겨우 식비만 충당할 수 있다. 어제 그가 저에게 집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차마 말하기가 힘들었다. 집이 법정에서 경매돼도 남은 담보대출은 갚아야 하고 당신의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날을 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중국 청년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한 젊은이가 지하철에서 한 노인과 자리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고 감정이 폭발하여 모두가 나를 괴롭힌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我给你钱，那你也打我，我给你钱。有地图啊！사실 평범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내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은 허난성의 한 13살 소년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에 재활용품을 줍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我现在的愿望想把我的那个驴粪看好。你好，叔叔。这都收的是什么呀？这个是塑料瓶，还有个易拉罐，我只剩1个。叔叔有个东西，你看你收不收？再给你看一下。叔叔，你什么时候拍的？你几岁了
13，这么晚怎么还在外面？因为白天的话天太热，我受不了太热。这么晚不回家，你家大人不担心你吗？我已经没有家了。我爸爸在我6岁的时候去世了，我爷爷奶奶在我没出生的时候也去世了，我妈妈在我爸爸去世的后一个晚上也走了。我每天在医院里住，为什么住在医院呢？因为我查出来尿毒。 소녀는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4년 동안 투석관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는 블로그에게 자신과 큰아버지가 병원에서 지내며 매달 600위안, 한화약 11만 4천 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평소에는 큰아버지와 함께 재활용품을 주며 생활한다고 말했습니다. 减肥饼一个月能有多少收入？怎么说呢？这一天好像还减不了10块。有没有怪过妈妈？没有，因为我能理解他，他有癫痫病，他自己也不能照顾好自己。想跟其他小朋友一起玩吗？想，但是我好像已经没有这个机会了。 이 아이는 겨우 13살이며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말라 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많은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그를 도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해 주었습니다. 2024년 5월 중국 외부에서 2024년 비참한 순위가 핫 이슈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1위 실업, 2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3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4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녀 양육, 5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녀 양육 플러스 빚, 6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녀 양육 플러스 빚 플러스 채권 추심, 7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녀 양육 플러스 빚 플러스 채권 추심 플러스 질병, 8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녀 양육 플러스 빚 플러스 채권 추심 플러스 질병 플러스 부모의 병, 9위 실업 플러스 저축 없음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자녀 양육 플러스 빚 플러스 채권 추심 플러스 질병 플러스 부모의 병 플러스 주택 경매. 이는 중국인들이 엄청난 생활 고유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공 당국은 청년 실업 문제를 정치 문제로 간주해 국가 안보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2019년 중공 당국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천서스자의 발췌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천서와 우광은 중국 역사상 첫 농민 봉기를 일으켰고 왕후 장상은 태어날 때 정한 것인가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뜻은 다른 사람도 원한다면 왕, 후작, 장군, 재상을 할 수 있다. 즉 뺏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중공 당국은 직업을 잃고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부담하는 많은 청년이 천서와 우광처럼 봉기를 일으킬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만 가리고 생활 고통을 돕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